자, 16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읽고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야 할 이 글 안에서 괄호가 나오면 어때요? 괄호의 앞과 뒤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골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전거를 고를 때에는 디자인이 예쁘고 비싼 제품이 아니라, 자, 이 표현 중요해요. 아니라. 그러면 이 제품이 아니라, 그럼 뒤에는 다른 것을 말을 해야 되겠죠. 다른 것. 자전거를 고르는 어떤 자전거? 디자인이 예쁘고 비싼 자전거 아니고 다른 자전거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한지 뒤에서 말해주고 있겠죠. 너무 크거나 작은 자전거를 타게 되면 너무 커요. 또 너무 작아요. 그런 자전거를 타게 되면 자세가 나빠져서 허리나 무릎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자전거에 앉았을 때 발이 땅에 약간 닿을 정도의 높이로 하고 손잡이도 자신의 어깨 넓이와 비슷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여기는 이런 자전거를 골라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예쁘고 비싼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거? 이거. 이것에 이런 자전거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건 어떤 자전거일까요? 자, 1번 자신의 키에 맞는 어때요? 발이 땅에 닿을 정도의 높이, 어깨 넓이와 비슷한 거. 그렇다면 어때요? 내 몸과 내 몸에 잘 맞는 그런 자전거를 골라야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때요? 자신의 키에 맞는 이라고 하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요즘 유행하고 있는, 유행하다라고 하면 뭐 예쁘다거나 내 몸에 맞는 그런 자전거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 답이 아니에요.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제품은 어때요? 대부분 비싼 제품이 많죠. 비싼 제품이 아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먼 거리를 빨리 갈 수 있는, 어때요? 빨리 달릴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여기 없죠. 그래서 4번도 답이 아니에요. 가장 알맞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자, 유명한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 자, 여러분들도 에디슨은 너무 잘 알죠. 너무나 유명한 발명가이기 때문에 80세까지 활발하게 활동했다. 에디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디슨은 자신이 어려운 연구를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 자, 이유를 뭐뭐 때문. 여기에 그러면 그 이유가 이것이 되겠죠.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이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에디슨이 80세까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알맞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그런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에디슨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바쁜 생활 속에 자기 자신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에디슨과 뭔가 반대의 경우를 말하고 있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만 하기보다는 잠시 멈추었다가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에디슨의 예를 들면서 에디슨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유, 그러면 이것과는 반대겠죠.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은 게 아니라 뭔가 충분히 쉬었다는 내용이 오면 가장 알맞은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뭘까요? 1. 매일 바쁘게 생활했기 때문.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이건 맞는 게 아니겠죠. 힘들 때 충분히 쉬었기 때문. 어때요? 그런데 현대인들과 다른 거죠. 에디슨은 힘들 때 충분히 쉬었기 때문이 라고 말했다. 이거 맞는 답이 되겠죠? 3번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기. 뭔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답이 아니에요. 4번 가족들의 도움이 있었기. 가족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에요. 결국 현대인과 다른 충분한 휴식을 했기 때문에 80세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식사를 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색깔의 접시. 자, 여러분 접시 알죠? 음식을 담는 거. 색깔의 접시들이 과식을 막을 수 있다. 자, 과식은 뭐예요? 너무 많이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을 과식이라고 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먹었을 때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 하고 괄호예요. 음식을 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식사를 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색깔의 접시들이 과식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연구 결과를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음식을 덜 먹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게 뭘까요? 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얀색을 띠는 국수. 국수는 어때요? 하얀색이죠. 하얀색 그릇에 담은 사람은 국수를 파란색이나 빨간색 그릇에 담은 사람보다 22% 정도 적게 먹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파란색이나 빨간색 그릇에 담은 국수를 사람들이 더 많이 먹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음식과 색깔이 같은 그런 접시에 담아서 줬을 때는 사람들이 더 음식을 적게 먹는다는 거죠. 다른 색깔의 접시에 음식을 담아줬을 때는 더 많이 먹게 된다. 곧 과식을 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덜 먹는 것은 뭐예요? 색깔이 같은 거겠죠. 그런 내용이 앞에 괄호에 오면 되겠습니다. 자, 찾아볼까요? 1번. 색깔이 진한 접시를 사용했을 때 덜 먹어요? 아니죠. 국수를 파란색 그릇에 담았을 때 국수와 파란색은 어때요? 색깔이 다르니까 덜 먹다? 아니죠. 3번. 음식과 접시의 색깔이 비슷할 때 덜 먹는. 그렇죠? 22% 정도 적게 먹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음식이 평소보다 22% 정도 많을 때. 음식이 많을 때 덜 먹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 이 내용은 지금 음식과 그 음식을 담는 접시의 색깔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 20번 문제. 19번 문제. 19, 20번 문제는 어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지문 하나를 읽고 두 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는 학생의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 곧 교사의 기대가 학생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 있어요. 교사의 기대가 학업에 영향을 이렇게 미친다는 거죠. 교사가 학생을 유능하다. 자, 여기서 유능하다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요.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기대에 맞는 지도를 하게 되어 학생의 학업 성취가 높아진다. 자, 학업 성취도 높아진다. 기대감이 높아? 그러면 학업 성취가 높아요. 왜요? 선생님이 그 기대에 맞는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괄호가 있어요. 교사가 학생을 무능하다고. 자, 여긴 유능하다고 봤어. 그리고 여기는 무능하다고 봤어요. 무능하다고 보게 되면 교사의 기대가 낮아져서 제대로 지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의 학업 성취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어때요? 여기 이곳과 이곳은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 있고 알맞은 것은 뭘까요? 여기 앞에 이 내용과 이것은 반대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를 나타내는 표현 뭐가 있을까요? 문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자, 반대로라는 말을 하게 되겠죠. 반대로. 자, 유능하다고 보고 여기 뒤에는 무능하다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4번 반대로라는 것을 넣으면 가장 알맞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1번. 교사의 기대와 학생의 학업은 서로 관계가 있다. 어때요? 서로 관계가 있죠. 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맞는 답이죠. 2번. 무능한 학생일수록 교사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다. 자, 교사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다. 학생이 교사에게 기대한다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같은 것이 아니에요. 3번. 학생 학업 성취가 높아지면 교사의 기대감도 높아진다. 반대죠. 기대감이 높아지면 학업 성취가 높아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는 답이 아니에요.
4번 교사가 학생을 유능하게 생각하면 학업 성취는 낮아진다. 유능하게 생각하면 학업 성취는 낮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답이 아니에요.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21번. 어떤 조직에 위기가 왔을 때, 위기는 어때요? 뭔가 위험한 거죠. 그런 기간이 왔을 때 사람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자, 극복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겨내다라는 뜻이에요.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고 있어. 그러나예요. 그러나. 뭔가 다른 것을 말하고 싶은 거겠죠. 조직의 위기는 리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조직의 구성원 모두, 리더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자, 어떻게 괄호죠.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이 괄호에 들어갈 말이겠죠. 최종, 제일 마지막이죠. 의사결정은 리더의 몫, 리더가 해야 할 거라는 거예요. 몫이지만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 리더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성원들의, 리더 혼자만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견도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위기를 극복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자, 먼저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했어요. 자, 손을 놓다. 자, 손을 놓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자,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4개의 표현은, 자, 관용 표현이 되겠어요.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단어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관용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손을 놓다. 여기서 손을 놓다라는 말은 어때요?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놓고 있어요. 뭔가 일을 할 때는 손이 바쁘게 움직이겠죠. 그런데 손을 놓다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하다가 잠시 멈추거나 아니면 하고 있었어요. 그 일을 그만둘 때 손을 놓다라는 말을 해요. 자, 2번 혀를 내두르다 라는 말은 너무 놀랐어요. 아니면 여러분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 알죠? 이해할 수 없을 때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 그리고 어이없다라는 표현도 한국 사람들 많이 하죠. 그럴 때 어이없어요. 기가 막혀요. 아니면 너무 놀랐어요. 그럴 때 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혀를 하면서 혀를 내두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3번은 머리를 맞대고. 자, 여기서 머리를 맞대고 라는 말은 어떤 것을 서로 의논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서로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머리를 같이 마주 대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걸 결정해야 해요. 할 때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머리를 맞대다라는 말을 하겠죠. 자, 머리를 맞대고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볼 방법을 찾아볼까요?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때요? 구성원 모두가, 한 명이 아니죠. 모두가 머리를 맞대다라고 하면 여기에 괄호에 들어갈 수 있는 알맞은 표현이 되겠죠. 자, 4번은 엉덩이를 붙이고 라는 말은 엉덩이를 붙이다 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곳에 앉아 있을 때 엉덩이를 붙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라고 할 때 엉덩이를 붙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4개의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표현들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다른 문제를 풀 때, 오늘 이 21번 문제가 아닌 다른 여러분이 같은 유형의 다른 문제를 풀 때 참고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1번에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죠. 이 글이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요?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중심 생각은 뭐예요? 리더 혼자가 아니라
구성원들도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중심 생각이 되겠지요. 자, 1번. 리더의 역할은 조직이 위기를 이겨내는 것이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 글에서의 중심 생각은 아니겠죠. 2번. 위기 상황에서는 리더와 구성원이 힘을 합쳐야 한다. 자, 여기. 조직의 구성원 모두라고 하는 건 리더와 구성원. 가치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리더 혼자가 아니라 구성원과 함께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하면 중심 생각이 되겠습니다. 3번. 능력이 부족한 리더를 돕는 것이 구성원의 역할이다. 여기서 능력이 부족한 리더를 어떻게 도와야 할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중심 생각이 아닙니다. 4번. 다양한 의견을 조직에 잘 반영하는 것이 좋은 조직이다. 어떤 좋은 조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용과 같은 것도 아니고 중심 생각도 아닙니다. 그래서 4번도 답이 아닙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24번 문제. 이것도 역시 앞의 문제와 같은 유형의 문제죠. 읽고 물음에 답하는 그런 문제예요. 작년 여름 나는 혼자 낯선 도시를 여행하고 있었다. 자, 낯설다라고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죠. 여행 사흘째, 하루 이틀 사흘 그러면 여기는 3일을 말을 해요. 3일째에는 걷고 또 걷는 무리한 일정을 계속하였다. 어때요?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너무 지금 힘든 일정이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여행의 자유로움과 더운 날씨로 몸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간단히 점심을 먹고 어느 공원에 들렀을 때에는 이미 다리가 무거워서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다. 이미 다리가 무거워서 걸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건 이 사람이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겠죠. 여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변을 돌아보니 차를 마실 수 있는 작은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굳이 차를 마시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쉬자는 생각이었다. 왜? 너무 다리가 무겁고 힘드니까 찻집이 있었어. 차를 파는 가게가 있었지만 차를 마시겠다 이거보다는 그냥 쉬자라는 생각이었대요. 생각이었다. 자리에 앉자 종업원이 유리잔에 뜨거운 물을 붓더니 건조된 꽃 하나를 조심스레 담갔다. 자, 건조된 꽃 이건 뭐예요? 건조하다, 건조되다. 여러분 아시죠? 꽃인데 말린 거예요. 마른 꽃이라는 뜻이겠죠. 건조된 꽃 하나를 조심스레 담갔다. 그 찻잔 안에 넣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물이 있었으니까 담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꽃은 뜨거운 물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 자, 마른 차가 뜨거운 물 안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물을 이제 먹으면서 꽃이 이렇게 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피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차를 마시면서 내 몸도 다시 살아있는 기운이죠. 생기를 얻어 살아나는 것 같았다. 가게에 있던 시간은 짧았지만 나에게는 큰 선물이 되었다. 자, 전체 내용을 보니까 작년 여름에 여행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걸으면서 여행을 했고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차를 마셨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게에서 나온 차, 꽃차 그걸 마셔서 생기를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걸 읽고 문제 볼게요. 23번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 자, 밑줄 치는 뭐예요? 이미 다리가 무거워서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다. 이거 힘들다라고 했죠. 그럼 이건 뭐예요? 나의 심정, 마음이에요. 네, 마음. 뭘까요? 개운하다. 개운하다는 뭐예요? 마음이 뭔가 상쾌해요. 좋아요. 이거 좋은 표현이죠. 불쾌하다? 기쁘지 않아요. 그럴 때 불쾌하다라고 하고요. 하는 표현을 써요. 자, 개운한 거 아니죠. 힘든데 불쾌할까요? 힘든 것과
뭔가 기분이 나쁜 건 다르죠. 자, 편안하다? 편안해요? 아니죠. 힘든 것이 편안하지는 않죠. 자, 고단하다. 자, 힘들다라는 표현이에요. 고단하다. 어떤 것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해요. 그럴 때 고단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은 고단하다라고 하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 자, 1번. 나는 낯선 도시를 여행하다가 길을 잃었다.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다라는 말은 없었죠? 그래서 맞는 답이 아니에요. 자, 2번. 나는 빡빡한 여행 일정으로 몸에 병이 생겼다. 병이 생겼다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빡빡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여유가 없다라는 표현을 쓸 때 빡빡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것도 같은 것이 아니죠. 3번. 나는 유명한 찻집에 가기 위해서 이 도시로 왔다. 유명한 찻집에 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죠.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차를 파는 작은 가게에 들어간 거죠. 자, 나는 뜨거운 꽃차를 마시면서 여행의 피로를 풀었다. 어때요? 생기를 얻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내용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다른 새로운 유형의 문제죠. 다음은 신문 기사의 제목입니다.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신문 기사의 제목이겠죠.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 어느새 가을 성큼. 자, 제목은 어때요? 완성된 문장으로 쓰진 않죠. 제목은 뭔가 중심이 되는 그런 단어들만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이것과 같은 거, 그러니까 가장 잘 설명한 것, 제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것이 맞는 답을 고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볼게요.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 자, 선선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바람이 분다라는 뜻이겠죠. 선선한 바람. 하면서 어느새 가을 성큼. 여기서 선선하다와 성큼이라는 단어. 성큼은 뭐예요? 어떤 것이 어떤 때예요. 시간이 갑자기 가까워지는 거, 그것을 나타낼 때, 그런 모양을 나타낼 때 성큼이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가을이 왔어요? 아니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시원하게 느낄 정도의 바람이 부는 걸 보니까 갑자기 가을이 가까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기사의 제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걸 가장 잘 설명한 거 1번. 가을이 가까워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 어때요? 맞죠? 가을이 가까워지면서, 아직 가을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을이 가까워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답이 되겠죠. 가장 잘 설명한. 자, 2번.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부는 것으로 보아 가을이 끝나가고 있다. 이건 아니죠. 가을에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불어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뭔가 건강을 조심하세요 라는 내용은 없었어요. 4번. 가을 날씨가 이상해져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 가을 날씨, 이미 가을이에요. 그런데 그 날씨가 이상해져서 그렇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설명한 것이 아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계속되는 집값 상승. 집값 알죠? 집값이 상승, 올랐다, 오르다라는 뜻이에요. 상승이라는 말은. 자, 정부는 나 몰라라. 자, 어때요? 나 몰라라 라는 것은 관심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한다라는 거죠. 나 몰라라. 나는 몰라.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라는 말이겠죠. 잘 설명하고 있는 것. 자, 1번. 정부가 집값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와 나 몰라라 하는 건 어때요?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죠. 집값이 오르고 있어서 정부가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이거 곧 노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죠. 집값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모르는 척 해야 한다.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죠. 제목이. 그래서 이것도 아니에요.
자, 4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곤충으로. 자, 여러분 곤충 알아요? 곤충. 곤충 알죠? 곤충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람들 관심 뜨거워. 관심이 아주 많다, 높다 라는 말이겠죠.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 1번. 사람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음식물 쓰레기가 감소하고 있다. 쓰레기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아니겠죠. 2번. 뜨거운 날씨 탓에 곤충이 늘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지고 있다. 자,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지고 있다. 이것도 아니고 뜨거운 날씨 이런 말도 없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에요. 3번. 곤충을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일에 사람들의 관심이 크다. 곧 뜨겁다. 어때요? 이것이 기사의 제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곤충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져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쓰레기가 많아져서 관심이 높아졌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